활성이 높은 세포에는 아연이 많이 들어있으며 아연을 잃은 세포는 활성이 떨어진다. 아연이 부족하면 정상적으로 세포를 만들지 못하므로 면역세포의 작용이 떨어진다. 아연은 인슐린을 돕고 인슐린은 혈당을 낮춘다. 아연은 당뇨병 예방과 치료에 필수 영양소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면역력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알려진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아연인데요. 아연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아연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저는 아연이 막연하게 좋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책을 읽고 아연의 재발견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연은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사하라 도모코의 당뇨병 치료, 아연으로 혈당을 낮춰라입니다. 저자는 일본 약사연수센터와 일본 생약학회에서 인정하는 한약생약 취급 인정 약사이면서 영양학 지도사입니다. 40년 동안 약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수많은 당뇨병 환자를 만나면서 약만으로는 당뇨병을 치료할 수 없음을 깨닫고 당뇨병의 원인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오랜 연구와 임상 끝에 당뇨병의 진짜 원인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그 원인은 영양 불균형, 특히 아연의 부족이고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아연에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연요법으로 약국을 찾아온 당뇨병 환자 90%의 건강을 증진시켰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아연이 인슐린의 작용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뿐 아니라 아연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과 질병들, 아연이 낭비되는 생활습관은 무엇인지, 아연은 어떤 식품으로 보충할 수 있는지 등 아연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뇨병 치료, 아연으로 혈당을 낮춰라.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당뇨병은 영양이 부족해 생기는 증상이다. 당뇨병은 의사가 처방한 약만 먹어서는 호전되거나 완치되기 어려운 병이다. 그렇다면 약을 먹으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생활을 개선한다고 해서 당뇨병이 호전될까?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병이 나아지지 않는 환자가 꽤 있다. 식사를 거르거나 운동요법을 실천하는데도 증세가 나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다. 왜 그럴까? 나는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연구한 끝에 하나의 결론을 얻었다. 그것은 바로 포식의 시대의 영양 부족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다. 당뇨병은 과식 때문에 생기는 병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정반대이다. 즉, 영양소가 모자라서 생기는 부족병이다. 그러므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면 증세는 호전된다. 따라서 약 복용이나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실천했는데도 당뇨병이 호전되지 않으면 영양을 보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뇨약을 아무리 오래 먹어도 나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초등학교 때 배운 3대 영양소를 기억해보자. 여기에 당뇨병을 다스리는 열쇠가 숨어 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은 체내에서 대사를 거쳐 에너지로 변한다. 그 에너지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3대 영양소라고 한다. 이들 영양소, 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에너지로 바뀌는 작용을 돕는 물질이 비타민 B1, 비타민 B2 등과 철, 아연,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대사를 촉진하는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하면 애써 섭취한 3대 영양소가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체내에 남아돌게 된다. 이와 같은 상태가 혈액 속에서 일어나면 고혈당, 고지혈증이 되며 지방세포에 축적되면 비만으로 이어져 혈당이 올라가는 사태를 일으킨다.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비타민은 음식물 속에 매우 적게 함유된 유기물이다.
그 중에서도 비타민 B군이 부족하면 포도당의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비타민 B군은 체내에서 합성될 수도 없다. 한편 미네랄은 우리 몸의 구성 요소인 동시에 몸을 제대로 움직이게 한다. 너무 많거나 적어도 병이 생긴다. 이를테면 미네랄 가운데 철이 부족하여 빈혈 상태가 되면 당의 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사 작용에 필요한 만큼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먹지 않으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영양의 불균형은 체형과는 관계없다. 여의었든 뚱뚱하든 섭취한 3대 영양소에 비하여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영양 부족이다. 영양 부족을 개선하지 않으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낼 수 없고 설령 들여보내더라도 에너지로 바뀌지 않는다. 그렇기에 식이요법을 할 때는 단순히 식사량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점을 기본으로 하여 투약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적절히 맞추면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다. 당뇨병은 비만한 사람이 걸리는 질병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당뇨병 발병자의 50%가 BMI, 체질량 지수 25 미만의 보통 체형이다. 우리 약국에 오는 환자들을 보더라도 BMI 25 미만이 52%이며 그 중에서 BMI 22 미만의 마른 체형은 44%나 된다. 마른 체형인데도 불구하고 의사에게서 식사량을 줄이라는 지시를 받는 환자도 꽤 있다. 당뇨병은 체중 감량만으로 치유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오히려 여인 사람이 식사량을 줄이면 증상이 더 나빠질 위험성이 커진다. 식사량이 줄어들면 인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의 양마저 줄어들기 때문이다.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운동 효과도 줄어든다. 당뇨병을 치료하려면 운동이 필요하다고들 한다. 하지만 개중에는 운동을 하면 피곤만 할 뿐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다. 이런 현상도 영양소와 관련이 있다. 적당히 운동하면 포도당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세포 속으로 운반되지만 이를 분해하여 에너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꼭 필요하다. 만약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부족하면 포도당이 인슐린이나 운동요법의 도움으로 세포로 운반되더라도 대사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포도당은 에너지로 변하지 못하여 소비되지 않는다. 도리어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쪽으로 대사 경로가 바뀌어버린다. 혈당을 낮추는 유일한 호르몬인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낼 때도 미네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당뇨병을 개선하는 핵심은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는 것이다. 아연과 인슐린, 혈당의 삼각관계. 당뇨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꾸준히 약을 먹어 혈당을 낮추어도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는 것이다. 인슐린 주사도 맞으면 맞을수록 동맥 경화가 진행된다고 하니 마음이 편치 않다.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인슐린을 분비하고 혈당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인슐린이 작용하지 않으면 체내 세포 대부분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작용을 인슐린이 하는 것이다. 인류는 오랫동안 배고픔과 싸워왔다. 음식물을 손쉽게 구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는 동안 인체는 인슐린으로 하여금 철저히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낭비 없이 세포에 들여보내고 축적하도록 진화해왔다. 이러한 인슐린의 분비가 저하되거나 작용이 원활하지 않으면 포도당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에 남게 되는데 혈액에 포도당이 많은 상태를 고혈당이라고 한다. 한국인이나 일본인의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의 저하가 원인이라고 알려져서 지금까지는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는 약이 우선적으로 처방되었다. 하지만 슬프게도 당뇨약은 2년 이상 장기 복용하면 효능이 떨어진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약도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연이 인슐린을 돕고 인슐린은 혈당을 낮춘다. 다행인 점은 인슐린이 적절히 작용하도록 돕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아연이다. 아연은 뼈의 신진대사에도 필요하다.
아연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미네랄의 일종이다. 간에서 쓸개즙을 만들어 내보내는 통로인 쓸개관에 필요한 효소와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효소가 기능을 발휘할 때도 인슐린이 필요한데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의 일종이다. 단백질로 된 가느다란 실이 두 개의 보풀처럼 동그랗게 말린 복잡한 모양을 하고 있다. 보풀처럼 생긴 이곳에 아연이 한 개씩 들어있다. 말하자면 아연이 자전거의 바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자전거의 몸체는 단백질이며 바퀴는 아연인 셈이다. 자전거는 바퀴 없이 결코 달리지 못한다. 인슐린은 아연이 없으면 우리 몸속에서 작용할 수가 없다. 장에서 흡수된 아연은 먼저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으로 운반된다. 필요할 때 바로 인슐린을 만들 수 있도록 췌장은 아연을 더 많이 흡수하여 일부 단백질에 집어넣어 저장한다. 이러한 아연 저장용 단백질은 인슐린이 췌장에서 쓸데없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고 인슐린의 분비도 원활하게 해준다. 우리 몸의 아연이 풍부해지면 인슐린의 원료도 충분해지고 저장이나 분비 조절도 원활해진다. 결론적으로 아연은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더없이 중요한 미네랄이다. 인슐린의 원료인 아연이 체내에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에너지 생산이 부족하여 불면증에 걸리거나 활력이 솟지 않는다. 나이가 많아지면 소변으로 배설되는 미네랄이 늘어나는데 아연도 그중 하나이다. 노화와 더불어 아연 부족은 당뇨병에 걸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인슐린의 분비가 적어지면 저녁 식사 후에 혈당치가 정상일지라도 새벽에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아연이 함유된 영양제를 먹으면 혈당이 낮아진다. 당뇨병에 걸렸다고 진단받은 고령자에게 아연이 포함된 영양제로 영양을 보충하게 한 결과 활력이 솟고 혈당치도 떨어진 사례가 많다. 당뇨병 병력 20년이고 복용하는 약의 종류가 매년 늘던 72세 여성이 있었다. 병원에서 식사 지도도 열심히 받고 단전 호흡이나 수중 보행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화 혈색소 수치가 7.8%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영양소를 보충한 지 한 달도 안 지나 당화 혈색소가 6.6%로 떨어졌다. 2달 뒤에는 당뇨병 망막증이나 당뇨병 신증에 걸릴 위험에서 벗어난다는 당화 혈색소가 6.3%까지 떨어졌다. 당뇨병 병력 8년째인 30대 독신 남성은 20대에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는 바람에 식생활이 불규칙했고 음주도 잦았다고 한다. 30대가 되어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 정도로 고혈당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를 걱정한 어머니가 아연이 함유된 영양제를 가져왔기에 마지못해 먹었는데 몸이 좋아지고 체중도 줄었다고 한다. 지금도 친구와 술을 마시고 야근도 하는데 혈당은 안정되어 있다. 합병증, 아연이 막을 수 있다. 아연은 당뇨병의 3대 합병증인 당뇨병 망막증, 당뇨병 신증, 말초신경 장애를 일으키기 쉬운 기관인 눈, 신장, 근육, 뼈, 적혈구 등 당뇨병과 관계가 깊은 부위에 대량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3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아연은 꼭 보충해야 한다. 이런 기관에서 아연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자. 눈. 눈은 외부의 정보를 처리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 주변에는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분포되어 있다. 이 혈관들에서 고혈당 때문에 생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일을 항산화 효소가 하는데 이때도 아연이 필요하다.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눈은 고혈당의 영향을 받기 쉬운 기관이다. 소화관에서 흡수된 포도당은 대부분 간으로 운반되지만 극히 일부분은 눈주의 혈관으로 흘러들어간다. 그런데 망막은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고혈당이 지속되면 필요 이상의 포도당이 망막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 결과 망막 출혈이나 망막 박리, 실명 등 이상 증상이 생긴다. 우리 몸은 아연이 모자라면 망막 뒤에 맥락막에 비축된 아연도 끄집어내 써버린다. 이런 점에서 아연 부족이 당뇨병 망막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연은 시력과도 관련이 있다. 시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는 비타민 A이다.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의 하나로 간에 저장되어 있다가 몸에 필요할 때마다 사용된다. 이때 아연이 필요하다. 당뇨병 환자 중에는 아연 보충제를 섭취했더니 혈당 조절은 물론 시력까지 좋아진 사례가 있다. 건강검진을 받고 당뇨병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인데 1년 만에 눈의 망막증까지 발병해 레이저 치료를 3회나 받았다. 고혈당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영양소 보충을 시작했는데 즉시 효과가 나타나서 혈당 강화제를 일주일 정도만 복용하고 그만두었다. 지금은 망막증 때문에 받은 레이저 치료의 사후 점검을 위하여 2개월에 1회 정도로 병원에 갈 뿐이다. 혈당치는 정상을 유지하고 있다. 당뇨병 병력 6년에 62세 주부도 이와 비슷한 경우다. 이 환자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직후부터 망막증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남편이 빈틈없이 식단 관리를 해주었기 때문에 식사량 조절은 철저한 편이었다. 그럼에도 왜 당뇨병이 생겼는지 이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의사가 과식하지 마세요 라고 할 적마다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당뇨 발병 이후 체중을 5kg이나 줄이며 노력하고 있는데 과식이라니 오히려 마른 편인데 이 이상 무엇을 어떻게 줄이라는 거야. 그러다가 약사의 지도를 받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간식을 줄이고 한약과 영양제를 먹으니 혈당 수치가 좋아지기 시작했다. 레이저 치료를 받을 때마다 시력이 떨어져 굉장히 불안했는데 최근에는 시력이 회복되어 얼마 전까지 볼 수 없었던 방바닥의 먼지도 보인단다. 이전에는 소변이 잦아서 고민했는데 배뇨 횟수도 줄고 망막증도 좋아져서 즐겁게 살고 있다. 신장. 신장은 매일 대량의 혈액을 선별적으로 여과하여 불필요한 노폐물을 오줌의 형태로 몸 밖으로 배설한다. 크기는 성인의 주먹 크기에 지나지 않지만 하루에 여과하는 오줌의 양은 1에서 1.5리터나 된다. 신장의 혈관을 수축하게 하여 여과 기능을 돕는 것은 혈압 조절에 관여하는 효소인데 이것도 아연이 없으면 작용하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아연이 부족하면 신장 질환과 고혈압이 악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신장의 세포는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 없이도 포도당을 끌어들이는 성질이 있다. 이 때문에 너무 많아진 포도당이 당화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데에도 아연이 필요하다.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거나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장이 선별해서 여과하지 않고 소중한 미네랄을 오줌과 함께 배설하고 만다. 그러니 노화나 스트레스로 미네랄이 부족해진 몸에는 반드시 영양소 보충을 해줘야 한다. 근육. 근육세포에 운반된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꿀 때와 뭉친 근육을 풀어줄 때 아연이 필요하다. 어깨 결림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도 영양소를 보충하면 나을 수 있다. 어깨의 근육세포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혈관으로부터 포도당을 끌어들인다. 그런데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면 대사가 도중에 멈춰버리는 이른바 교통체증을 일으킨다. 이것이 어깨 결림이다. 이럴 때 비타민 B1과 철, 아연 등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하면 어깨 결림이 사라진다. 근육의 상태는 매일 변하는데 여기에도 아연이 필요하다. 운동량을 단숨에 늘리면 근육의 변화가 따라가지 못하여 근육통이 생긴다. 뼈. 아연은 뼈에 저장되는 필수 미네랄의 일종으로 뼈 미네랄이라고도 불린다. 갱년기 이후의 여성 골다공증 환자가 아연을 비롯한 영양소를 보충하면 골다공증 약만 먹었을 때보다도 뼈 밀도가 훨씬 더 많이 개선된다. 뼈에 필요한 것은 칼슘만이 아니다. 뼈는 마그네슘, 아연과 같은 미네랄의 저장고이기도 하다. 사람은 생명이 다할 때까지 뼈를 건강하게 유지해야 한다. 뼛속의 미네랄을 다 써버리지 않도록 영양소를 보충하자. 골수. 골수는 혈액 성분인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을 만들어낸다. 아연은 이 혈구들의 원료이기도 하다. 골수가 만든 적혈구는 온몸의 세포에 산소를 운반한다. 세포는 산소가 있어야 활동할 수 있으며 산소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모세혈관을 통하여 몸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운반할 때 적혈구 자체도 혈액 속에 포도당을 많이 소비한다. 이러한 적혈구의 원료 중 하나가 아연이다. 아연이 부족하면 적혈구의 막이 약해져서 모세혈관을 통과할 때 적혈구가 파괴되어 빈혈을 일으킨다. 아연 결핍으로 빈혈이 생기면 산소의 운반량이 줄기 때문에 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고혈당을 개선할 수 없는 것이다. 활성산소 제거에도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은 세포 안으로 들어온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꿀 때도 필요하다. 우리 몸에 아연이 충분히 있으면 3대 영양소는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 이산화탄소로 바뀐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잔여물이 몸속에 쌓여 생활습관병의 원인이 되고 에너지가 충분히 생기지 않아서 몸이 나른해진다. 대표적인 증상이 공해병으로 알려진 미나마타병과 이타이타해병이다. 이는 수은, 카드뮴이 몸속에 축적되어 일으키는 병이다. 우리 주변에도 유해 미네랄은 어느 정도 존재한다. 수은, 카드뮴 같은 유해 미네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만들어지는 해독 단백질은 그 몸체에 수은, 카드뮴 등 유해 성분을 가둔다. 이런 단백질을 간에서 많이 만들수록 해독력이 강해진다. 그러므로 간의 해독력을 강하게 하려면 그 원료인 아연과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참고로 말하면 거의 모든 생명체는 해독 단백질을 지니고 있다. 바다에 서식하는 작은 조개를 비롯해 고래나 소에 이르는 모든 생물에 이러한 단백질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해독 단백질 속에는 수은, 카드뮴 같은 해로운 미네랄이 들어있는 게 당연하다. 음식을 먹을 때는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오염된 토양이나 해양에 사는 동물과 어패류에는 많은 양의 유해 미네랄이 들어있다. 편식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건강을 해칠 위험을 줄이는 열쇠이다. 아연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에도 필요하다. 활성산소는 아연과 같은 적합한 미네랄이 있으면 물로 바뀌어 안전하게 배설되지만 혈당이 높으면 온몸의 혈관에서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염증을 유발한다. 활성산소는 몸속에 침입한 병원균을 죽이기도 하지만 우리 몸을 무차별적으로 손상시키기도 한다. 활성산소는 혈관 속에서 산화작용을 일으켜 살갗의 기미와 주름, 귓볼에 주름이 생기게 할 뿐만 아니라 혈관 벽도 파괴한다. 이렇게 상한 혈관 벽에는 이를 복구하고자 혈소판이 모여서 딱지가 생기는데 여기에 적혈구가 걸려들면 혈전이 된다. 혈당이 높은 사람은 혈관에 혈전이 생기기 쉬우므로 뇌졸중과 심근경색 같은 혈관 장애에 걸릴 위험을 늘 안고 있다. 이처럼 아연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 건강한 사람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미네랄이며 당뇨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보충해야 하는 중요한 영양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연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과 질병들. 빈혈. 아연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긴다. 우리의 혈액은 빨간색을 띠고 있는데 이는 혈색소, 헤모글로빈의 색깔이 빨갛기 때문이다. 빈혈의 정도는 혈색소를 측정하면 알 수 있다. 흔히 빈혈이라고 하면 혈색소의 주 성분인 철분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연도 적혈구의 성분 중 하나이다. 아연이 모자라면 적혈구의 막이 물러져서 가느다란 혈관을 통과할 때 혈구가 파괴된다. 이때 혈구 속의 혈색소가 밖으로 새어나와 빈혈이 생기는 것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빈혈을 개선하면 당뇨병 검사치인 당화 혈색소 수치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 당뇨병의 지표가 되는 당화 혈색소 수치는 적혈구의 혈색소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포도당이 결합하여 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빈혈을 일으켜 분모가 작아지면 수치가 커지게 된다.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더라도 빈혈을 개선하여 분모를 크게 하는 것만으로 검사치가 작아질 수 있다. 빈혈을 개선하려고 증혈제를 복용하기도 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혈색소의 주성분인 철분이 함유된 영양제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철과 아연은 인체에 흡수될 때 서로 경쟁하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철분을 섭취하면 아연의 흡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쉽다.
빈혈을 하루빨리 개선하고 싶은 마음에 한 종류의 영양소를 대량으로 섭취하는 건 역시 현명하지 못하다. 적은 양으로도 흡수가 잘 되는 방법을 궁리할 필요가 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인지증. 우리 몸에 아연이 부족하면 뇌, 근육, 신장 등 아연의 저장고 구실을 하는 기관은 자체에서 아연을 배출한다. 그리고 그 조직은 쭈그러든다. 당뇨병 환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정상인보다 3배나 높다고 하는데 아연 부족이 그 원인일 수 있다고 본다. 지속적인 스트레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에 대항하려고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분비한다. 이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호르몬이다. 그런데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면 오히려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된다. 이럴 때는 뇌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더 나오지 않도록 분비 스위치를 꺼야 할 필요가 있다. 이같이 뇌가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할 때 필요한 미네랄도 아연이다. 따라서 아연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상태가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골다공증, 입꼬리염, 손톱 변형, 거친 피부, 건조한 모발. 아연은 체내에서 단백질을 합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다. 그러므로 아연이 부족하면 단백질 합성이 잘 되지 않아서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면도 위에 부스럼이 생기고 구내염, 입꼬리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머리카락이 부스스하여 정리가 잘 되지 않거나 손톱이 변형되며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이기도 한다. 젊을 때보다 키가 상당히 작아졌다며 한숨 짓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현상도 아연이 결핍되면 생길 수 있다. 이처럼 미네랄은 미용과 노화 현상에 영향을 끼친다. 식욕 부진, 미각 이상. 우리는 침으로 음식물을 녹이고 혀로 맛을 느낀다. 침의 성분은 단백질인데 이것의 합성에도 아연이 필요하다. 침으로 녹인 성분에서 맛을 느끼는 세포에도 아연이 많이 들어있다. 아연이 모자라면 맛을 느낄 수가 없어서 미각에 이상이 생긴다. 미각은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독소 등 위험을 감지하는 중요한 기능도 있다. 이처럼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부위에 아연이 많이 들어있다. 암. 당뇨병이 발병하면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지는데 이것도 아연 부족과 관련이 있다. 후쿠오카현 히사야마읍의 주민은 연령과 직업이 평균적인 일본인과 같다고 하여 일본 국민의 축소판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읍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질병의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히사야마읍 연구의 과제 중에는 일본인이 걸리기 쉬운 위암과 당뇨병의 조사도 있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와 고혈당인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정상인보다 4.2배나 높다고 한다.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면역력의 저하이다. 혈액 속의 백혈구는 몸에 침입한 병원균을 잡아먹거나 이물질을 공격하여 우리 몸을 보호한다. 당뇨병으로 혈당이 오르면 백혈구도 자체의 단백질에 포도당이 결합하는 탓에 변질되고 만다. 변질된 백혈구는 암세포를 제대로 방어할 수 없다. 게다가 고혈당인 사람은 체온이 낮아지기 쉬워서 면역세포도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체온이 높으면 면역세포의 작용이 활발해지지만 아연 등의 영양소가 부족하면 필요한 체온을 만들 수 없어 면역력이 떨어지고 만다. 둘째, 아연이 부족하면 유전자의 오작동이 일어나기 쉽다. 인체는 매일 오래된 세포에서 새로운 세포로 바뀐다. 이 과정에는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복제되는 것이 기본 전제인데 여기에도 아연이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정상적으로 세포를 만들지 못하므로 면역세포의 작용이 저하되고 비정상세포의 처리도 충분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암과 당뇨병에 걸리기 쉬워지는 것이다. 아연을 효과적으로 보충하는 방법. 하루에 필요한 아연 섭취량은 성인의 경우 12에서 13mg인데 실제 섭취량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식품을 통해서 아연을 보충할 수 있을까? 아연은 채소 중에서도 콩과 같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에 많이 들어있다. 또한 어패류와 견과류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으나 어느 쪽이든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가까운 바다에는 중금속이 흘러들어서 어패류의 생체 속에 농축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열량이 높으며 아연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도 함유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양한 종류의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보충제를 복용하자. 조금 비싸더라도 천연의 영양 보충제가 효과적이다. 보충제 등으로 아연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한 나머지 이상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아연의 과다 섭취로 말미암아 미네랄의 균형이 깨져서 항산화 효소의 활성이 저하되기도 하고 빈혈이 생기거나 인슐린의 분비가 줄어드는 일도 생긴다. 일시적으로는 두통, 구역질, 위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만 아연 섭취를 중지하면 사라진다. 아연은 인슐린의 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의 원료도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에 필요한 활성산소까지 제거하게 되는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인슐린의 분비가 저하된다. 아연이나 철, 칼슘 등의 단일 미네랄만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역효과를 낳는다. 같은 종류의 미네랄이라는 점에서 유형이 서로 닮았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될 때 경쟁을 벌여서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 까닭이다. 식품별 일회 섭취량에 따른 아연 함유량. 굴 1개에는 6.0mg, 소 뒷다리살 70g에 2.9mg, 돼지 살코기 70g에 1.8mg, 현미 200g에 1.6mg, 정백미 200g에 1.2mg, 두유 200cc에 0.6mg, 두부 반모에 1.0mg, 콩가루 10g에 0.35mg, 아몬드 5알에 0.3mg. 소중한 아연이 소변으로 배설되고 있다. 몸속에서 아연 등의 미네랄을 운반하는 것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알부민이다. 하지만 혈당이 높으면 포도당이 알부민에 달라붙어 알부민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배달꾼이 없어진 미네랄은 성글게 엮은 소쿠리에서 물이 새듯 오줌과 함께 배설되어 버린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변에 섞여 배설되는 아연의 양이 많아진다. 그러니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배설되는 영양소의 양을 감안하여 더 많이 보충해야 한다. 더구나 아연은 다른 미네랄과 달리 땀과 함께 배출되는 특징이 있다. 불더위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여름에는 더더욱 아연 보충에 신경을 써야 한다. 격하게 몸을 움직이는 운동선수에게 빈혈이 생기기 쉬운 이유도 아연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매실장아찌, 돌소금, 해조류에서 채취한 천연소금을 먹으면 나트륨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다. 조리법을 바꾸자. 요리 방식을 잘못 선택하면 애써 섭취한 영양소가 배설될 위험이 있다. 이를테면 막국물 조리법이 그렇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즉석 막국물을 사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맛을 우려내는 수고를 덜어주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게 해주므로 바쁜 주부에게는 아주 고마운 상품이다. 그런데 즉석 막국물에는 천연 재료를 화학 처리한 것이 들어있다. 물론 산 알칼리의 농도는 중화되어서 인체에 해롭진 않지만 화학 처리를 한 것에는 구조적으로 특유한 말단기가 생긴다. 이 말단기는 아연과 결합하기 쉬운 속성이 있다. 그래서 아연은 섭취하더라도 흡수되기보다는 말단기에 달라붙어서 배설된다. 이런 이유로 즉석 막국물 같은 화학 처리 식품을 자주 먹으면 아연 결핍증이 생기기 쉬운 것이다. 참고로 말하면 단백질 가수분해를 이용한 식품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컵라면 같은 즉석식품은 물론 절임류, 스낵류도 아연을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우리 시어머니는 나처럼 직장에 다니면서 집안일을 하셨는데 막국물 요리법이 아주 기발했다. 먼저 냄비에 찬물을 부은 뒤 멸치만 넣으면 끝이었다. 나도 학창시절에 가락국수점에서 잠시 일했는데 매일 밤 장사가 끝나기 전에 냄비에 물을 부어 다시마를 담가두었다가 그 다음날 국물을 우렸던 기억이 난다. 그런 경험 덕분에 나는 지금도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와 표고버섯, 다시마를 담가놓았다가 요리를 시작할 때 끓인다. 이 정도로도 맛있는 국물이 만들어진다. 가공식품도 주의하자.
가공식품도 영양소 부족을 부르는 대표적인 음식물이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채소를 데침으로써 영양소를 물에 흘려보낸다. 냉동 채소든지 포장 채소든지 간에 가공식품의 때깔이 싱싱해 보이고 모양이 그럴듯하게 보존하려면 데친 후 말리거나 화학 첨가제를 탄 물에 담가두어야 한다. 이때 물에 녹는 수용성 영양소가 씻겨나간다. 둘째, 각종 식품 첨가물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1957년도에 식품 첨가물로 승인된 폴리인산염이 있다. 이것은 미트볼이나 반죽 제품의 결합력을 높이는 데는 물론 식품의 변색 방지, 치즈 숙성 등에 쓰인다. 식품 첨가물로서 몸속으로 들어온 폴리인산은 대부분 변에 섞여 배설되는데 그때 아연, 칼슘, 마그네슘, 철, 구리 등의 금속 미네랄과 결합한 상태로 배설되는 것이 문제다. 마치 미네랄의 흡수를 막고 배설을 부추기는 꼴이다. 그러니 성장기 자녀의 몸에 질병의 싹을 키우지 않으려면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지 않은 집밥을 먹이는 것이 가장 좋다. 약 복용에 신중하자. 무턱대고 약을 복용하는 습관이 애써 섭취한 아연을 소변으로 배출시킬 수 있다. 약이 아연의 흡수를 방해하고 배설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약의 과다 복용으로 아연이 지속적으로 배출되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는 증세에 시달릴 수 있다. 혀에서 맛을 느끼는 맛봉오리에는 아연이 많이 들어있는데 아연이 부족해지면 미각을 느끼는 구조에 장애가 일어난다. 20년 전에는 약과의 상호작용으로 생기는 미각 이상이 전체 미각장애 환자의 25%라고들 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을 성쉽다. 칼슘을 단독으로 보충하면 아연이 부족해진다. 칼슘만 단독으로 보충했을 때 다른 미네랄이 부족해질 수 있다. 특히 칼슘과 아연은 같은 금속 미네랄이므로 장에서 칼슘을 흡수할 때 아연과의 경쟁이 생길 수 있다. 즉 골다공증을 예방하려고 칼슘을 지나치게 많이 보충하면 아연이 충분히 흡수되지 못한다. 아연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철, 망간도 흡수되지 못한다. 특정 미네랄이 좋다고 생각해서 지나치게 많이 보충하면 다른 것이 모자라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칼슘을 필요 이상으로 피하는 것도 문제다. 왜냐하면 당뇨병 환자야말로 칼슘을 보충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혈당이 되면 오줌에 포도당이 섞여 배설되기 때문에 오줌의 농도가 진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소변의 농도를 묽게 하려고 수분을 배설해 소변량이 늘어난다. 당뇨병에 걸리면 갈증이 심하고 오줌량이 많아지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이때 오줌과 함께 칼슘도 배설되어 체내 칼슘이 모자라게 된다. 칼슘 부족은 고혈압이나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 질환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칼슘을 보충해야 하지만 다른 미네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섭취 방법에 주의해야 한다. 가장 나쁜 방법은 많은 양의 칼슘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반사적으로 칼슘이 마그네슘을 1대1로 끌어들여서 오줌에 섞여 배설되고 만다. 칼슘을 보충할 때 많은 양의 우유를 단숨에 마시거나 칼슘 보충제를 대량으로 복용하는 것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활 습관은 아연을 필요 이상으로 써버린다. 눈을 혹사하거나 밤을 새우는 습관. 스마트폰 게임 등으로 눈을 혹사하면 영양소의 소비량이 늘어나서 혈당이 오르기 쉽다. 특히 비타민 B1이 많이 소비된다. 비타민 B1이 부족해지면 포도당이 에너지로 바뀌지 못하고 젖산으로 변하여 몸속에 고여 있다가 어깨결림이나 요통을 일으킨다. 게다가 걸핏하면 밤을 새우는 불규칙한 생활 습관은 당뇨병의 원인이 된다. 준텐도 대학의 가와모리 류조 박사는 수면 시간이 7시간보다 짧아지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수면이 부족하면 수면 중의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든다. 과한 음주 습관. 알코올 섭취도 영양소를 많이 소비한다. 인체 입장에서 알코올은 반드시 해독해야 하는 이물질이기 때문이다. 간이 알코올을 해독하는 데에는 비타민 B1은 물론 아연도 필요하다. 요컨대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아연을 비롯한 영양소의 필요량은 점점 늘어나게 된다. 알코올은 뇌의 중추신경에도 작용한다.
이 때문에 우리 몸은 뼈나 근육에 저장된 아연을 꺼내서라도 간에서 알코올을 빨리 해독하려고 한다. 하지만 인슐린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아연을 알코올을 해독하는 데 많이 쓰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간은 식사 후 혈당이 올랐을 때 댐에 구실을 한다. 술이 과한 나머지 간이 지치고 쇠약해져서 댐 구실을 하지 못하면 식사 후 순식간에 고혈당이 되어버린다. 아연은 파괴된 간세포를 복구할 때도 필요하다. 단백질 합성에 꼭 필요한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아연이기 때문이다. 당뇨병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먼저 알코올의 열량을 걱정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영양소의 소모를 훨씬 더 조심해야 한다. 흡연 습관. 담배를 피우면 당독 현상과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한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려면 아연, 망간, 구리, 철, 셀렌 등의 영양소를 많이 소비해야 하므로 체내 영양소가 부족해진다. 그리고 혈액 속의 산소 배달꾼인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에 흡연으로 생긴 일산화탄소가 결합하면 온몸에 필요한 산소가 운반되지 못한다. 따라서 세포의 대사작용이 저하되어 에너지를 만들 수 없게 된다. 결국 사용되지 않은 포도당은 혈액 속에 남아돌게 되고 담배에 함유된 성분은 혈관을 수축시켜 적은 산소의 운반마저도 어렵게 만든다. 과도한 운동과 상처, 그리고 임신. 근육에도 양은 적지만 근육 글루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당이 들어있다. 근육으로 저장당을 축적하고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소비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육질의 운동선수도 당뇨병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마라톤 같은 과도한 운동을 하면 미네랄이 오줌에 섞여 배설되는 작용이 촉진된다. 그리고 격한 운동으로 말미암아 근육이 파열되면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단백질 합성이 필요한데 여기에도 아연이 있어야 한다. 단백질을 합성할 때 작용하는 폴리메라아제라는 효소를 기능토록 하는 영양소가 바로 아연이다. 그뿐만 아니라 상처를 입거나 수술을 받으면 상처가 아무는데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필요하므로 그 원료인 아연도 많이 필요하다. 임신도 마찬가지다. 뱃속에서 또 하나의 생명체가 자라나므로 아연을 포함한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다. 산모가 임신 후 생전 처음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영양소의 필요량이 갑자기 증가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당뇨병 치료, 아연으로 혈당을 낮춰라 읽어드렸습니다. 아연이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제대로 알 수 있었는데요. 아연 등의 영양소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생활습관과 식습관부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